같은 경우는 조기에 적절하게 정확하게 진단되지 못한다면 생명의 위험이 되는 혹은 사망할 수 있는 이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통증 캐치한 닥터 통쾌한의 한경림입니다. 오늘은 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통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 두통을 조금씩 다 겪으실 겁니다. 그래서 좀 자고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약국약을 좀 사서 먹는다든지 하면서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의 위험을 주는 그런 두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통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 그리고 생명의 위험이 될 만한 두통들은 증상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내가 두통이 있을 때 이것이 위험한 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통을 일으키는 뇌 구조로는 뇌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신경입니다. 그래서 뇌신경, 그리고 뇌혈관, 그리고 뇌를 싸고 있는 막, 이런 곳에서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쪽이 자극되거나 아니면 좀 압박이 되거나 이런 것에서 두통이 생기고요. 그리고 뇌 압력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이럴 때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목, 상부목, 목에는 8개의 신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번, 2번, 3번 목신경은 뇌신경하고 이렇게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목신경 혹은 목 척추의 관절이라든지 인대, 근육 이런 데 경직이나 염증 이런 것들이 생길 때도 두통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통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원발성 두통, 2차성 두통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원발성 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뇌혈관, 신경, 뇌수막 혹은 목 이런 쪽에서 어떤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상태에서 두통이 오는 것, 그것을 원발성 두통이라고 하고요. 2차성 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두통을 일으키는 그런 구조들에서 정확하게 어떤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을 때 우리가 2차성으로 두통이 온다. 원인이 분명하게 있는 두통을 2차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원발성 두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편두통, 그리고 스트레스받으면 막 머리 아픈 거, 긴장성 두통이 있겠고, 그리고 흔하진 않지만 우리가 3차 신경통 환자들처럼 막 그 눈 주위, 이마 이런 데가 너무 아파서 머리를 막 벽에 부딪히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두통이 있습니다. 군발 두통.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대표적인 원발성 두통이라고 하고요. 전체 두통 환자의 한 98%가 이런 두통입니다. 물론 이제 원발성 두통 중에서는 스트레스랑 연관된 긴장성 두통 환자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2차성 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머리 아프고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뇌졸중, 뇌출혈이라든지 뇌경색 있을 때 두통이 올 수 있고, 뇌수막염, 막 열나고 아플 때 뇌에까지 염증이 생겼을 때 뇌수막염이나 뇌염이 있을 때 두통이 올 수 있겠죠. 혹은 뇌종양이 좀 많이 자라났을 때 통증을 유발하는 조직에 자극을 주거나 염증을 일으킨다면 또 두통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축농증이 있을 때도 두통이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녹내장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두통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원인이 분명히 있으면서 따라오는 두통을 2차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원발성 두통은 우리가 MRI 찍거나 검사를 이렇게 했을 때 전혀 발견되는 것 없죠. 그래서 국제 두통학회 진단 기준에 따라서 원발성 두통은 진단을 하게 됩니다. 편두통, 긴장성 두통, 군발 두통 이런 두통들을 마치 안면통 진단하듯이 그렇게 진단을 하게 되고요. 2차성 두통들은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머리에 대해서 MRA 혹은 뇌척수액 검사라든지 그리고 혈액 검사로 염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몸 상태를 정확히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원발성 두통 같은 경우는 아무리 두통이 고통스러워도 생명의 위험이 되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통증 자체를 잘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요. 2차성 두통 같은 경우는 조기에 적절하게 정확하게 진단되지 못한다면 생명의 위험이 되는 혹은 사망할 수 있는 이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 내가 혹시 2차성 어떤 원인이 있는 두통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진단 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진단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두통들을 예측할 수 있는 징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뉴럴로지, 신경학 학회지 2019년도에 나온 것을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스눕10이라 그래서 15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S는 이 시스템 심텀입니다. 그래서 전신 증상을 가지고 있는 거, 대표적인 게 열인 거지. 열이 나는 경우, 열이 있으면서 두통이 있을 때는 감염을 의심하게 되겠죠. 바이러스, 세균 감염들이 의심되니까 검사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N은 네오프로징, 그래서 종양의 과거력이 있었을 때 뇌에 전이가 되거나 이런 거를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할 수 있고요. 뉴럴로직 데피시트, 그래서 신경학적 그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팔다리 근력이 약화되거나 감각 이상 혹은 의식이 점점 저하된다든지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당연히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O는 온셋인데, 온셋, 그러니까 통증이 일어나는 발생 시간이 아주 급작스러운 거, 우리가 벼락두통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한 1분에서 수분 사이에 급작스럽게 심한 두통을 겪는 거, 대부분 이제 뇌혈관이 출혈이 된다든지 뇌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오는 두통들이 많기 때문에 검사를 필요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O 중에서 onset of age,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한테 발생하는 두통, 여기서는 50세 이상이라고 말을 했는데 요즘은 50세는 너무 젊으신 거고, 조금 나이 드신 분한테서 60세, 70세 이상 조금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가 특히 이제 혈관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이러면서 오는 축두동맥염, 그래서 옆머리에 이렇게 박동성으로 오는 두통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이와 연관돼서 생기는 두통이 아닌지도 한번 봐야 될 것이고, P라 그래서 패턴, 두통의 그 패턴이 바뀐다. 그래서 이전에 늘 아팠던 그런 양상이 아니라 다른 양상으로 아프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P, 또 다른 P는 포지션, 자세에 따라 달라지는 두통인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두 개 내 저압성 두통이라 그래서 두 개 내 압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두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마취를 했다든지 할 때 그 후에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원인 없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누워 있으면 전혀 아프지 않고 앉았거나 섰거나 뭐 이랬으면 두통이 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에 따라 달라지는 두통. 그리고 precipitating factor라 그래서 유발인자, 기침, 재채기 이런 거에서 유발되는 두통이 있을 때 뇌에서 뇌 압력을 변화시키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두통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파필 이데마 그래서 그 시신경의 부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신경이 붓게끔 그 주변에서 두 개 뇌 압이 증가된 경우, 두 개 뇌의 그런 고혈압이 생긴 경우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또 원인을 찾아야 되겠고요. 점점 프로그레션 하는, 심해지는 그런 양상의 두통이라면 당연히 검사를 해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모에서의 두통, 산모가 되면서 고혈압을 겪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아기를 낳을 때 마취 같은 걸 하면서 바늘을 찔렀을 때, 천자를 했을 때 두 개 뇌의 압이 떨어지면서 오는 두통처럼 그런 두통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에서 두통도 원인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뭐 사고가 있은 다음에 두통이 있다면 뇌출혈 같은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꼭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또 면역 결핍자에서의 두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염증이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혈액 검사라든지 뇌척수액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2차성 두통 중에서 가장 사실 흔한 두통은 페인킬러 약물에 의해서 통증 약물을 과다 복용했을 때 그 후에 오는 두통, 약물의 복용과 약물의 금단에 의해서 오는 두통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15가지 항목을 그 2차성 두통을 의심하는 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학회지에 나와 있는 2차성 두통을 의심하는 15가지 증후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너무 길고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5가지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년 이후에 발생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발생을 하면서 급작하게 심하게 벼락치듯이 두통이 1분 혹은 수분 안에 극도의 두통을 경험하는 거, 이럴 때는 뇌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전신 증상으로서 열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감염이 있을 때, 바이러스 세균 감염에서 열이 날 수 있으니까 열이 있으면서 두통이 있고, 혹은 목이 경직되고 점점 의식이 처지는 그런 경우에 우리 당연히 응급실 달려가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럴 때 검사를 꼭 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국소적인 신경 증상이라 해서 이명, 윙윙거리거나 아니면 소리가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거나 안면이 좀 마비가 오는 것 같거나 아니면 안면이 좀 떨리는 것 같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 혹은 간질발작 같은 발작이 일어나거나 이런 신경학적 증상들이 있다면 뇌 안에 종양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검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평소에 두통이 있었는데 다른 양상의 두통이 새로 생겼다든지, 아니면 내가 평소에 암을 진단받았는데 최근에 없던 두통이 발생했다든지 할 때는 혹시 뇌종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정확한 검사를 먼저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에 따라서 달라지는 두통, 아까 말씀드린 것은 누웠을 때는 안 아프고 앉거나 섰을 때 아파지는 그런 두 개의 저합성 두통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두통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는 안 아픈데 어떤 방향으로 하면 머리를 어떤 방향으로 했을 때 아파진다 라고 하는, 머리 자세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두통이라면 뇌 압력 변화에 민감한 어떤 문제를 뇌
질환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검사가 필요한 두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 증상들을 보일 때는 우리가 혹시 2차성으로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두통일 수 있기 때문에 뇌 MRI나 MRA, 필요한 혈액 검사, 그리고 열이 난다거나 했을 때 필요하다면 뇌척수액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위험한 두통, 2차성 두통을 자가진단하는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증 없는 삶, 우리들의 권리입니다. 통증 더 이상 참지 마세요.